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 특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네 분과 함께 대담 이어갑니다. 자, 방금 국가안보실의 브리핑 함께 보셨는데요. 이 내용부터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현재의 그 상황을 적절하게 압축적으로 잘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부터는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의 핵 문제, 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다루는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네. 정말 전략적으로 이제 북한의 체제 붕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까지 적극적인 정책을 구사하지 않으면 핵을 가진 북한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위험한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고, 김정은 체제의 성격으로 볼 때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서 이제 완전히 이번에 성공해서 미 동부까지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이런 운반체를 확보하게 된다면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단순한 우리 한반도와 일본에 이르는 위협이 아니라 미국 본토에 상당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아주 심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공통의 인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군의 전술핵 재반입 조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 수단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현재 우리 박근혜 정부는 취임 출범부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하는 정책을 기본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정책 기조가 완전히 이런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바탕이 무너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 프로세스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된다. 그래서 대북 정책을 아주 강력한 군사 압박과 이 강력한 이런 양자의 제재, 또 이 국제사회의 다자 제재 체제로 완전히 돌입하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복해온 용어로 네. 그런 수준의 대화와 압박만으로는 현재의 국면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당초 이 추적 범위에서 소실된 것으로 봤을 때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전해졌었는데,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은 궤도에 진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된다면 성공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예, 그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한 네. 내용이 굉장히 유의미했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탐지하고 난 뒤에 소위 말하는 1단 추진체가 군산 옆에 떨어졌고, 그리고 네. 6분 후에는 이제 통신이 끊겼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더 이상 추적이 안 된다. 그러면서 국방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이것은 한미정보당국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발표를 하겠다. 이것이 첫 번째 국방부 대변인의 발표였고요. 네. 지금 저기에 나오는 것처럼 진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12시 30분. 북한 시간으로는 12시에 중대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북한 아나운서의 표정이 아주 밝았다는 것을 네. 염두에 둔다라면 사실상 인공위성으로서의 성공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적어도 인공위성 부분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 잠시 후에 있을 특별 중대 보도를 또 우리가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중대 보도를 예고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그 아나운서 표정이 상당히 밝았단 말입니다. 네. 그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성공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네. 중대 보도를 발표했다고 봐야겠죠. 그건 뭐 이미 이제 지난번 그 은하 3호 1호기 때는 그 실패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이례적으로 북한이 그 실패했을 때는 또 성공했다고 씌우고 예. 그렇게 했었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외신까지 불러서 그 장면을 보여줬고 실패 사실을 이제 공표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제사회를 속일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 다 이렇게 탐지를 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능력들을 갖추고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성공을 확인하고 주민들에게 이제 알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핵실험 성공 때도 같은 시간에 북한 인민들에게 알렸고요. 이번의 경우도 이제 알리는. 그러니까 아마 이제 2월 16일이 김정일 그 생일인데요. 뭐 그런 등을 내세우면서 이제 선대의 그런 성군 정치 업적이다, 뭐 이런 네. 식으로 하면서 성공 사실을 알릴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성공을 했다면 종전의 발사와 비교해서 이 북한이 기술적으로 얻은 성과는 뭐가 있을까요? 북한이 이른바 한번 이런 그 프로젝트를 시작한 사람은
흉내만 내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네.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아, 그러다 중간에 잘못되면 자기 죽고 자기 가족,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거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과 국제적 제재 속에서 이른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 해가지고 그 선진국의 그 미사일 시스템이나 이 발사 장치를 보면은 그 한테 사소한 거 하나에서도 굉장한 힌트를 얻을 정도의 그렇게 몰입했다 그럴까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이러한 그 미사일 발사 기술이 지금 한 수십여 년간 됐지 않습니까? 특히 해외에 수출까지 했다라는 예. 거죠. 중동 지역에. 그건 뭐냐면 해외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그 뭐 전문 용어로 트러블 슈팅이라 그래가지고 고장 탐구를 해서 그걸 그 수리까지 해줘야 될 능력이기 때문에 스쿼드를 비롯해서 현재까지 온 단계는 상당히 달라졌다. 거기다 또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에 굉장히 이런 이미지 정치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영상 미디어 파워를 그게 조작이 됐든 뭐가 됐든 외국 언론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래서 그 다이안 소요 냉각탑 폭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CNN 특파원이 거기 상주에 있습니다. 평양에. 그다음에 AP도 그렇고 AFP도 그렇고 뭐 중국 신화통신은 말할 거 없이 그래서 전 세계 통신사를 끌어다 모아놓고 이 고도의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 긴 군사적 우월성을 보고 그다음에 김정은의 쭉 행보를 분석해 보면 이제는 뭐 성공이냐 안 하냐가 정확성을 늘 강조를 합니다. 정확도. 예. 네. 그러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때 원하는 타겟을 치겠다는 거죠. 포사격도 정확하게 정확성을 강조하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다음 메시지를 보면 분명히 나올 때 미국을 거론할 겁니다. 예. 네. 대한민국이나 일본을 거론한 게 아니고 미국이 우리한테 우리 체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안 하겠다. 우리는 우리 자유용이다. 자위권이다 나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 프레임을 말이죠. 조선중앙통신이나 거기에 상주에 있는 모든 그 세계 언론까지를 해가지고 네. 미국 대화로 나와라. 육자회담 싫으면 양자회담이라 하자. 평화군축회담 하자 말이죠.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복합 안보 위기가 우리 앞에 눈앞에 닥쳤다. 핵하고 미사일 신경 쓰다가 또 다른 것까지도 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조치라는 것은 자 이제는 김정은 오늘로서부터 김정은 정권이 붕괴의 길로 네. 자멸이 아니고 외부의 압박에서 붕괴의 길로 들어서는 전략적 오판을 한 첫날이다라는 것을 본인이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그것이 피부로 느끼게 하려면은 빨라야 됩니다 조치가. 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2달, 3달 검토하는 건 안 되죠. 그렇게 봅니다. 네. 기술에 지금 질문을 하셨잖아요. 예. 만일 성공하면 이 기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2012년도하고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발사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발사대 높이가 50m잖아요. 이번에는 67m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있는데요. 67m를 이용해서 2012년도하고 똑같이 쏠 바에는 67m짜리 새로 만들 필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하나는 사거리를 늘리는 거거든요. 네. 두 번째는 위성체의 무게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도 12월 달에 북한이 은하 3호를 발사하고 난 뒤에 우리 대한민국 해군에서 일단 추진체를 회수했잖아요. 예. 회수한 결과 10,000km 정도의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67m까지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거리가 적어도 13,000km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늘렸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예. 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알래스카 정도가 아니라 서부와 중부를 넘어서 미국의 워싱턴까지도 겨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네. 번째 기술이 가지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위성체의 의미인데요. 2012년도 12월 달에 발사했을 때 그 위성체의 무게는 100kg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몇 킬로그램이 실렸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적어도 100kg은 넘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500kg이 될 수도 있고 700kg이 될 수 있어서 정말 인공위성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뿐만이 아니라 네. 중요한 것은
이 발사체에 핵 탄두를 싣게 되면 소행화 기술이 중요한데 네네. 소행화 기술의 핵심은 1톤 이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북한에서 위성체를 이번에 500kg짜리를 실었을지 예. 700kg짜리를 실었을지 900kg짜리를 실었을지는 모르지만 네. 이 두 개의 기술을 결합해 보면 네. 13,000km까지 가는 소위 말해서 미국의 동부 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에 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이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우리 군은 이 장거리 로켓 발사체가 지금 궤도에 진입을 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성공 여부는 이제 보다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이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 어떤 것들이 추가로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국방부 대변인이 얘기한 것의 이제 연장이라고 보는데요. 사실상 6분 후에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추적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단 그 추진체가 여러 가지 이제 파편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과연 인공위성체로서 성공,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요. 인공위성체로서 성공했느냐, 그렇다면 실패했느냐 이걸 판단을 이제 하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한미 정보 당국이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발표를 하겠다라고 유보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나온 이제 내용으로 보면 네. 성공한 것 같다. 그러니까 궤도에 진입한 것 같다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이 궤도에 진입하면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날개를 펴고 그리고 나서 지상 관제국 이제 북한으로 보면 북한의 위성 개발국이 되겠죠. 거기하고 최종적으로 통신이 이루어져야 궤도에 안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성공 여부가 최종적으로 평가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네네. 지금 좀 유보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보고 최종적으로 발표를 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로켓 발사의 성공 여부는 이제 잠시 뒤 12시 30분에 이제 중대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장거리 미사일의 이 사거리가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미국이 지금 대선 전국 이미 진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두주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노리는 것도 미국의 그 정치 리더들이 그 이른바 아젠다 세팅이라죠. 이것을 북한 문제를 더 이상 백버너, 저 뒤에 그 요리대로 타면 저 뒤쪽에다 뭐 잔불이나 키워놓는 그런 게 아니고 당면한 현안으로 인식하게끔 하는. 그래서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세 때도 북한이나 북자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는 지금 안 될 거고 그런 거를 노리는데 그 사거리를 가지고만 자꾸 생각하는데 사거리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네. 북한이 그동안 동창리 발사대 동일한 장소에서 발사대 높이도 놀리고 위장막까지 치면서 현지 조립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도발이나 발사도 계속 생각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이 로켓의 높이도 중요하지만 이 직경 얼마만한 직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직경에 따라서 최소화 소형화 시키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직경 1m까지 탄두도 1톤 이하로 돼야 되지만 직경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번이 지난 그 2012년 12월에 발사된 은하 3호의 좀 개량형이냐 아니면 전혀 다른 형태의 로켓인가. 네. 그러면 만약 위장막을 친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전혀 다른 그 로켓을 장착해서 성공했다고 하면은 예. 국제사회에 주는 충격은 아마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국에서도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그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긴박한 현안으로 이것을 새로 자리매김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번 그 발사는 아마 북한의 주된 목적이 그 위성체 중량을 늘려서 네. 궤도에 진입시키는 시험이었을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중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핵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그 미사일 능력으로 이제 과시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마 궤도에 진입해서 위성체를 돌리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도 개인이 그 위성을 만들어서 러시아의 기술로 쌓아올린 전례가 있더라고요. 우리 국내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뭐 그 정도는 이제 이 로켓의 성능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그 위성의 제작이라는 것은 조잡한 수준으로도 아마 북한의 기술로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네. 다만 이제 미국을 위협하느냐 여부는 사거리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대기권 밖을 벗어났다가 다시 재진입하는 예. 기술. 그러니까 그거는 이번에 보여줄 수 없었다고 봅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다시 대기권 밖을 벗어나서 미국을 이제 ICBM급으로 이제 공격을 하려면 다시 이제 재진입을 해야 되는데 재진입할 때 수천 도의 온도를 견딜 만한 탄두를 개발했느냐 여부는 그건 별개의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미국이 북한의 위협은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사실상 물러앉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거기에 맞서서 개발한 무기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SLBM 기술이죠. 그러니까 지금 SLBM을 가지고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지 모르지만 네. ICBM으로 하는 건 아직은 기술적으로 검증이 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요한 교수님 말씀하신 게 반론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마디만 더 하고 저는 일어나겠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ICBM을 쏜다. ICBM을 어디로 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실험을 한번 해보겠다. ICBM 실험을 어디로 하죠? 남극으로 해요? 북극으로 해요? 다른 나라를 대륙을 안 지나가게, 영토를 안 지나가게 어떻게 실험을 하죠? 그 실험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인공위성을 쏘아서 이걸 가지고 계속 검증을 하는 거예요. 네. 핵심은 지금 고요한 교수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뭐냐면 이 장거리 미사일하고 이 인공위성하고의 차이는 하나는 우주로 가는 거고요. 하나는 우주에서 꺾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통상 이 고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네. 지상으로부터 4,000km, 5,000km까지 고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4,000에서 5,000km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북한이 ICBM을 아무리 실험하고 싶어도 실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험이 안 되기 때문에 장거리 소위 말하는 인공위성 발사를 가장한 우리가 그 장거리 미사일을 계속 시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술 확보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재진입하는 거죠. 재진입할 때 온도가 12,000도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네.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을 확보했냐 하는 것이 관건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공위성 발사의 목적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는 좀 우리가 냉철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일수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그만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